자, 오늘 이야기가 이게 너무 진짜 광범위하지. 엄청 광범위한 이야기거든. 이게 뭐 역사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겠고 거의 뭐 루시 이후로 인류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가거나 절에 가거나 기도를 받거나 요즘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게 참 언제부터 어디서 어디부터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자체를 이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참 정리하기가 좀 그런 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책이 너무 많거든. 수천 권의 책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뭐 다 할 수 없는 거지. 일단은 내가 정리하는 요 부분이 일단은 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거 이상으로 뭐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은 또 내가 또 따로 설명해 줄 테니까. 토비 문학 표칙계 29페이지. 자, 인과관계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쭉 나갈 테니까 한번 따라오면 될 거야. 자, 인과관계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이제 확 바뀌니까 잘 따라와. 나는 그냥 내가 할 말을 쭉 할게. 할 말 쭉 할 테니까 그걸 알아 정리를 잘 하면서 따라오면 될 것이야. 자,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라는 게 백그라운드 1권에서는 과학 파트 중에서 뭐 사회 파트, 계몽주의. 요즘 사회학도 인과관계를 많이 좀 따지려고 하는데 사회는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지. 인과관계, 상관관계인데 요거 좀 잘 정리해야 돼. 이제 인과관계는 직통 연결이고 상관은 우회 연결이거든. 그러니까 인과도 상관도 둘 다의 공통점 뭐냐면은 관계는 있다는 거야. 관계는 있다는 건데, 근데 인과는 필연이고 상관은 개연이거든. 근데 미신은 우연이거든. 그러니까 미신은 필연인 인과도 개연인 상관도 아닌 제3의 별개의 우연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이라는 건 아니지.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또 이따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백그라운드 2권에서 인과관계는 자유의지 결정론, 우연과 필연, 흉관대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제 딱 인과관계와 많이 관련돼 있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발견된 게 르네상스 이후로 급격히 인과관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지만 인과관계를 처음 말한 사람은 아리토텔레스야. 아리토텔레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과관계가 말하긴 말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미신에 막 쌓여있다는 그 말인 거고, 이거는 뭐 당연히 알 것이고. 자, 돌불련 불상년이라는 단어 알아두어라. 이 단어가 인과관계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돌불련 불상년, 여기 안 있던 굴뚝에 연결할까라는 그런 단어인데 비문학이 잘 나와 한문으로. 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으며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야 한다. 범세계적 우주적 법칙이야. 그래서 이 범세계적 우주적 법칙을 이제 조금 다른 말 한다면 따라 유니버셜, UNIVR, 유니버설 해가지고 보편적 법칙이라고 해. 그래서 우주에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가 없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이거는 뭐 세계 어디 가도, 우주를 어디 가도 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과학의 법칙이겠지. 우린 지금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과관계와 직결된 동사가 5개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 cause trigger, 그 다음에 result in, lead to, bring about 해가지고. 트리거라는 책이 여기 있던데. 트리거를 유발하다. 트리거, 뭔가 뭐 인과를 유발했던 뭐 그런 거겠지. 그래서 이제 트리거라는 책도 여기 있는데, 어쨌든 이 5개 단어 알아두어야 돼. 자동사 3개, 타동사 2개 해가지고 5개 전부 다가 이제 자목수피에서 목수피가 안 되는 게 요거고, 2개는 타동사야. 그리고 쭉 인과관계, 그 다음에 이게 쭉 이제 인과관계의 뜻은 원인과 결과란 것도 있고, 또 인과관계는 어떤 책에서는 자연과학의 법칙도 인과관계라 하고, 어떤 또 그 지문에서는 물리학의 법칙이 인과관계라 하고, 보편적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고, 이게 전부 다가 인과관계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겠지. 그러니까 그때 지문에 따라서 달라. 근데 물리학 하면 또 물리학만 따지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던 학문이 물리학이기 때문이야. 아마 수학보다 물리학이 먼저라는 말도 있던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수학과 물리학은 비슷하겠지만은 수학은 수학이지만 물리학은 인과관계가 확실한 거니까, 수학은 그냥 풀이한 거니까.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인간이 그들이 겪은 기이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일 뿐 분명히 인과관계 있다는 말이야. 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인간이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야.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있거든.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모르겠어. 이게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인과관계를 모르는 거야 분명히. 뭐 인류가 뭐 사피엔스 때부터 했겠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야. 근데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어. 근데 문제는 얘들이 뭐 했냐면은 패턴을 찾은 거야. 패턴은 찾았는데 인과관계를 못 찾은 거야.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림 있지. 그림 화살표 있는데 패턴은 찾았는데 인과관계를 못 찾다 써있냐 책에?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인간이 패턴은 찾았어. 근데 인과관계를 찾지를 못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게 그거거든. 분명히 뒤에 있는 움직이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힘을 찾는 게 그게 뭐 그걸 모르겠다. 그 힘이라는 게 내가 작곡한 노래 중에서도 그 아레오파하고 언덕의 추억이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그리스로 들어갔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전파하려고 그리스로 들어갔는데 그리스에 가니까 너무 신들이 많은 거야. 근데 그 그리스의 신들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리스가 민주주의였거든. 민주주의는 종교에서 살고 있잖아. 나중에 그걸 가지고 프란시스 베이컨이 극장의 우상이 그리스에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바벨론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거잖아. 왕권이잖아. 그때는 그냥 다 쓸어버렸거든. 그냥 딱 그 엔켈인가 그 신 제외하고는 다 안 됐었어. 물론 그것도 미신이었지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잡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신이 아마 주님이다. 하여튼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고. 사실 나는 솔직히 딱 껴놓고 말해가지고 나는 종교인이 아니지만 나는 기독교거든. 기독교가 솔직히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인간관계가 전혀 없거든. 기독교는. 근데도 이런 말 하고 있고 난 지금 이게 내가 믿는, 난 항상 요거는 내 상징이거든. 내 정체성에 대한 상징.
특징인데 이게 딱 껴놓고 말하면 이게 뭐가 되냐? 토템이야 토템. 그 목사님은 샤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참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다. 어쨌든 이 루카랑 루시란 거 알아둬야 되는데 루카는 인류의 보편적 조상이 되는 거고 이게 아메바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쭉 분화되었고 그 분화되는 과정에서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싹 바뀐 얘가 루시야. 존나 못생겼지? 루시인데 여기에 최근에 나왔던 그 영화 최민식이 나왔거든. 거긴 루시. 얘는 이제 뭐 유명한 애고 이번에 오스카상에도 출연했었고 얘가 루시고 이 루시 얘가 현대판 루시거든. 얘가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는 약을 먹어가지고 어쨌든 얘를 만나게 돼. 만나게 되면서 두 루시가 합해졌거든. 그때 이렇게 신 이렇게처럼 천지창조. 그래서 결국에는 루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신이 시작했다는 그 말 되는 거라고. 기원론은 참 어렵다. 이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주 장인상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있을 중에 패턴 알았거든. 패턴 알았으면 패턴에 대한 뭐가 있을 것이야. 패턴 뒤에는 분명히 그 힘이 있을 것이야. 그 법률은 갈겨울을 움직이는 힘이 있을 거고. 그래 태양신 나오고 바람신 나오고 물신 나오고 우리나라도 당군신화 보면 그런 신들이 다 있단 말이겠지. 그런 게 뭐가 있을 것이란 건데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미개하지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도 대단했었어. 패턴 발견도 사실 한 100만 년 200만 년 걸렸었어. 그런데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시작했으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넌 팔을 왜 그랬냐 또? 학교 가자마자 또 팔 부러뜨렸냐? 친구가 찼어? 학폭 신고했어? 진짜냐? 퇴학당했어 걔? 내가 시켜줄까? 내가 해결해줄까? 내가 슬그머니 해결해줄 수 있는데 어쨌든 패턴을 발견했는데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힘이 뭘까? 그 힘이 뭐냐면 초자연적 현상, 이제 기이하고 기괴한 체험들 같은 것들 하면서 이게 용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근데 누가 또 이거 말했는데 그게 또 퍼져가지고 시장이 우상이 되면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진짜 이게 미신을 진짜 싫어했거든. 프란시스 베이컨이 경험주의 일티하잖아. 경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결국에는 이 들리는 말들, 이 들리는 소문들, 그리고 내가 보는 헛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고 다 미신인데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로 이제 유행하게 됐던 거고. 결국엔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인데 이때 중요한 게 애니미즘이 되게 중요하거든. 토테미즘은 이제 토템이 되는 거고 샤머니즘은 이제 목사님이지. 근데 애니미즘은 이게 인격화라는 게 있어. 이게 사물의 인격화를 주는 거거든.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애니미즘이 이제 우상화인 거야. 우상화.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었어. 그리고 갔다 내려오니까 이 새끼들이 뭘 만들어가지고 우상화시킨 거야.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 금송아지 사건이 되게 중요한데 바알이거든 걔가. 근데 금송아지인데 금송아지는 그냥 사물이잖아. 그냥 송아지라 해도 그렇잖아 맞지? 근데 거기다가 뭘 줘? 인격을 집어넣는 거야. 인격화. 이게 인격화가 굉장히 사실 우리는 또 뭘 인격화냐?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내가 이 종교 참 말하기가 참 애매하다. 그래 미신이 탄생했던 거고. 자연과학이 이렇게 쫙 나왔었어. 원자로부터 해서 아낙시만드로스부터 소크라테스. 이거 나중에 이거 할게. 아낙시만드로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작년에 나왔어. 이게 무는 유다, 유는 무다 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이상한 게 있었는데 플라톤까지 가고 소레스까지 여기서 이제 인과관계를 만들었지. 근데 중세 암흑기 동안에 완전히 미신이 퍼져버렸지. 그 르네상스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부터 서서히 이제 미신에서 벗어나기 시작해. 그때부터 계몽주의, 그때 과학의 태동기.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사이에 뭐가 있었냐? 과학의 태동기가 있었어. 과학의 태동기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뭐 그 지동설도 인정되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이 사이에 나왔거든. 그러면서 얘들이 계몽주의로 빵 터지면서 결국에는 모든 미신을 타파한다. 바로 계몽주의가 된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모르겠다. 오늘 뭐 윤석열이 나올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탄핵 결판이 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한쪽에서 계엄령이다. 또 한쪽에서 뭐라 그러지? 계몽령이다 하고 막 이런 거잖아. 막. 그러니까 이 계몽이라는 게 이건가? 미신 타파, 인과관계 법칙이 과학과 철학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은 미신을 타파해버리고 인과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뭐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계몽주의란 말. 계몽이 되었단 말이야. 점점. 미신의 미자는 미혹할 미자, 신은 믿을 신자다. 그러니까 미혹한 믿음인 거야. 신의 신자, 귀신 신자가 아니야. 신의 신자는 믿을 신자야. 그래서 우리의 신념을 미혹시킨다. 그래서 한자 사전, 국어 사전, 백과 사전 등등 다 있으며 내가 하고 싶은 그 정의는 바로 이거야.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인과관계 있다고 믿는 믿음. 이게 바로 미신이다. 인과관계가 없거든 있다고 믿는 믿음. 이게 미신이란 거야.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는데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거는 뭔가 의미 부여를 한 것이야. 그 안에다가.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직통연결인 인과도 안 돼. 근데 우회 연결인 상관도 안 돼. 이건 인과도 상관도 그 인과는 필연 그리고 상관은 개연이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우연인 거야. 그 우연인데 하나의 우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근데 이번에 영상 보여줬잖아. 그 박하니 내가 말했던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리토가 길었던 징크스 박하니 보면은 뭐 그냥 걔가 원래가 25초였었어. 근데 15초를 줄였거든. 근데 15초를 줄였는데도 KBO가 너무 길다 해서 7초를 줄였거든. 자꾸 줄이는 게 너무 의식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의식하다가 한 30분 의식하면은 야구 언제 끝나? 봐봐라 이게 인관계가 있다고 믿는 믿음인데 원래 없거든. 근데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야. 모세가 손을 들었어. 홍해가 갈라졌어. 일식이 생겼어. 왕이 죽었어. 귀신 목격, 수능대박, 서왕당이 있지. 요게 되게 중요해. 마을의 안전. 이게 전부 다 미신인 거야. 인관계 없거든. 근데 각각을 볼게. 각각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었다 종교거든. 일식은 과학이고 신의 목격은 초자연이고 성황당은 민속신앙이야.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연결 이 따로도 갈릴 수 있어. 홍해 갈라져. 왕은 더 죽을 수 있어. 수능은 당연히 대박날 수 있고 마을은 분명히 안전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연결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각각이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데 이게 연결이 돼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미신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 민속신앙이 중요하거든. 이 성황당이 뭐가 되냐? 성황당이 바로 인격화가 애니미즘이 되는. 거기다가 인격을 집어넣는 거야. 아 성황당에 여기 다스리는 그런 할머니가 삼신할머니가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황당 자체의 인격을 부여하는 순간 그때부터 목적의식이 부여되면서 이 목적의식이 이제 심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해저 지진이 생기면 자연과학이지. 그게 무슨 뭐 전쟁의 일본의 만행에 대한 처벌이다. 진짜 그 새끼 알아봤다. 결국에는 그 모든 업보를 뒤집어 썼다. 뭐 그 당할 줄 알았다. 신이 분노했다. 신이 노했다. 하여튼 성황당 말이 안전하지. 성황당에 대한 목적의식. 이 목적의식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가 역사의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사회주의가 된 거야. 이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 자, 토테미즘은 물건에다가 샤머니즘은 무당에다가. 근데 이게 시험 나왔다 수능에서.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막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마디가 뭐냐면은 이 토테미즘은 요즘 잘 안 믿어 사람들이. 토테미즘은 그냥 갖고 다니는 그냥 아이템에 불과하지만 지금도 난 내일 교회 가야 되거든. 그리고 또 절에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각 가는데 그게 샤머니즘은 된단 말이야. 어떤 내가 신을 믿는다는 거, 어떤 목사님을 믿고 영험한 거나 한 무당한테 가거나 이런 것들은 왜 토테미즘은 이제 사라졌는데 점점 근데 샤머니즘 아직 남아있는가?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신 내에서도 이성의 빛이 비쳤다. 이게 참 이게 말이 웃기지. 이게 원래 이것도 둘 다 미신이야. 둘 다 미신인데 미신 안에서도 토테미즘보다는 샤머니즘이 조금 더 계몽이 됐다는 그 말이거든. 참 이게 참 내용이 다 시험 넣었던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신에 빠진 이유는 문화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화물 숭배 사상 이런 게 바로 카고 컬트 인간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므로 신락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말했지만은 유신론 손들어볼게. 유신론. 난 유신론자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럼 너가 방금 무신론자라고 말했잖아. 너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너도 모르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뭔가 이게 이렇게 막 하여튼 누군가에게라도 뭔가 대상은 없지만 뭔가라도 하고 소원을 바란 적 있었냐? 너 인생에서 소원을 바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건 아니지 맞지? 말했지. 누구한테 바랬냐? 봐. 대상은 뭐 할 뿐 모를 뿐 너 스스로가 있다고 믿는 거야. 그 전 세계에서 완벽한 100% 무신론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그 영국의 그 누구지? 신학자 C.S. 루이스. C.S. 루이스가 말했던 게 그거거든. 대상을 모를 뿐이다. 그 대상을 나중엔 찾아 나가라. 누구든지 그 대상을 나중에 뭐 부처님으로 하면 부처님이 되는 거고 예수님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는 인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했다는 거고 봐 이게 동양 사상에도 있다. 그게 천이라고 있다. 천 하늘이 노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 맞지? 그냥 하늘님한테 바라는 거야. 정숨을 떠놓고 그냥 믿는 거지. 그 누구한테 바래? 딱히 대상이 없어. 그게 그냥 천이거든. 천. 그 천이고 동양에서는 그랬었어. 유교도 다 천이었었고 근데 서양에서는 이미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전파되기 전까지는 그냥 빌었어. 누구한테? 하늘님한테 빌었다. 하늘님한테. 종교의 교훈처럼 무의식적 욕망, 사회적 기능, 진화론적 접근, 문화적 표현 등등등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하나씩 좀 다양하게 하면서 그때 필요하면 그때 할 것이고, 원래 지금 하는 내용들은 지금 이 내용이야. 원래 고3 EBS 수능 국어와 영어에서 이 얘기를 다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지나간 과거에서 지혜를 얻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온 고대인. 인류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꾼 도구, 문자, 그리고 종교. 인류는 어떻게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어떤 인간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냈는가? 사실은 우리는 인류의 문명이 어떤 식으로 발생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분은 중요한 그 논의임에도 국민대학교 불구하고 미대거든. 그동안 국민대학교 미대는 강조해왔다고 우리나라 최고야. 생각을 서울대 미대랑 해요. 똑같거든. 또 특히 또 우리는 이 사람은 동양과 우리나라 서양을, 최고의 철학자거든. 기상적으로만 서울대학교. 이해를 해서 자, 이건 필요 없고 내가 좀 말해줄게. 이분들이 지금 뭘 말하냐면은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됐거든. 그 다음에 우르크 문명이 이제 먼저 있었어. 그 우르크 문명, 수메르 문명, 우르크 문명,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다음이 이제 뭐 바벨론 문명인 쭉 나왔거든.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쭉 갔는데 최초의 문명이 무엇이었냐? 그럼 그게 보통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 근데 수메르 문명이 생긴 그 연도가 있을 거냐? 그때 이제 수메르가 도구, 그다음 문자, 그다음에 종교 이런 식으로 갔다는 말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하는데 튀르키예 쪽에 게베클리 테페가 발견된 거야. 이 게베클리 테페가 발견되면서 그 유적을 열어다 보니까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 종교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둘 다 문명이거든. 근데 이제 개발이 되면 최근에 발견되기 때문에 좀 더 파야 돼. 아직 뭐 30%도 안 됐다 하더라고. 더 파고 파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종교가 먼저냐 지금 이 얘기거든. 듣다 보면 다자.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근데 나는 관심 있어 끝까지 봤는데 종교가 먼저냐 문자가 먼저냐, 문자가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도시가 생겼는데 뭐가 먼저냐 이 말이겠지. 근데 gö베클리 테페를 보면은 그게 종교가 먼저였다, 그게 발견되는 거야. 신전이 가장 먼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 있었다,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많단 말이지. 그 옛날 원시 종교는 어쩌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공포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공포의 대상에 일식 막 이런 거. 반향으로 종교가 탄생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술을 손아귀에 거머쥐면서는, 그렇다면 종교는 깨끗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그런 문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스캡틱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스캡틱의 발행자 마이클 셔머라는 그 양반은 너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이런 집어넣었어.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엔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된 어떤 믿음 엔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산길을 걷다가 나뭇가지 같은 게 부러지는 소리 같은 우직근 소리가 났는데, 그때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니까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이 소리의 크기로 봐서 말이야, 다람쥐가 이렇게 뭐 하다가 그런 거 같은데 이건 뭐 별건 아닐 거야. 근데 만일 그게 호랑이였으면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우리 인류는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일단 놀래가지고 이게 바로 투쟁 도피 결과적으로 반응이야. 놓고 보면 그런 데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답시고 소리의 크기나 뭐 이런 걸 분석하고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상당수 되게 죽었어요. 그 분석이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 그냥 반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뭐 하라고? 비이성적이란 말이야. 비이성적인 인간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미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린 지금 이성적,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가 4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발전하고 지금은 올해 드디어 수능 특강 비문학의 양자 컴퓨터까지 나왔는데, 양자 컴퓨터에 1과 0을 중첩시키는 그러한 컴퓨터까지 나온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미신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맞지? 하지만 그것이 또 사라질 수 없는 것인 게 인간의 또 열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신, 아마 어떤 사람 말해 지구 종말까지 미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뭐라도 다 징크스가 다 그런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미신 행위가 있단 말이지. 요거는 우리 한 번 다 한 적 있었다. 한 적 있으니까 깊게 안 할게. 요거 깊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거든. 그래서 한 페이지만 할게. 카고 칼퇴가 왜 생기는지부터. 화물 숭배 사상은 그때 말했다. 월드와 투 때 그때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어떤 행동을 하는 동안 강화물이 아무런 규칙도 조건도 없이 무작위로 임의적으로 제공된다면 이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비둘기는 날개를 밟고, 어떤 비둘기는 서고, 어떤 빙글빙글, 어떤 애들은 날개를 펼덕거리고, 이건 영상 다 집어넣어놨을 거야. 다 봤지? 보면 알 것이야. 그러니까 뭐 저로투 하는 데는 저로투 하고, 삐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는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각자 하는 동안에 그냥 우연하게 딱 떨어진 거야. 먹을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인간도 그런데 동물들은 좀 이상이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물들도 그것과 음식을 연결시켜버린 거야. 그 행위와 음식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순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나왔구나. 인과관계가 생겨버린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동물한테는 시청, 촉후, 미 중에서 뭐가 딴 게 필요 없어. 미각입니다. 미각. 동물은 먹이거든. 먹이를 잘 주면 된단 말이야. 최고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몇 번 행동을 하니까 그게 돼버린 거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지.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할 때 분명히 그게 아닌 거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인간의 본성적 습성이 있다는 그 말 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믿음 엔진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본성에 믿음 엔진이 있다는 말이야. 근데 그 이론도 있고 또 다른 이론도 있어. 오늘 독해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몇 번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의미의 행동이 계속 출현하면서 미신 행위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게 미신이 아마 여기서 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도킨스는 또 다르게 설명하고 또 얘는 다르게 설명하고 다 그 종교의 기원설이 다 달라. 근데 이 이론이 좀 뭔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 오늘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최근에 발견되었어.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은 월드와 2 때 그때 발견됐거든. 월드와 2 때 수없이 많은 일본과 싸우기 위한 태평양 전쟁 때 수없이 많은 그런 섬들 오키나와 등등 있잖아. 괌 그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이게 걔들이 보기에는 군대 애들이 몇 번 의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가 돼버렸어? 하늘에서 비행기가 내려와가지고 뭐가 만들어진 것이야. 이게 뭔가 규칙이 있는 거야. 패턴을 발견한 거야. 근데 패턴 뒤에 있는 무슨 힘을 발견해야 되거든. 근데 뒤에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것이겠지. 그래서 자기들도 걔를 떠난 뒤에 해본 거야. 활주로도 다시 다 깔아본 거야. 코코넛으로. 그 다음에 깃발 들고 한번 해본 거야. 군복도 색깔 다 칠해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야? 비행기가 내려왔노라? 안 내려오는 거야. 내려올 수가 없는 거지. 그건 문명의 축적과 기술의 수천 년의 산물이거든. 그 산물이 하나도 없는 그 원시 부족에서 아직까지 구석기 시대 살고 있으면서 뭐 철기, 청동기 이런 것도 안 끼쳤으면서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이게 되겠냐? 이게 말도 안 되지 맞지? 근데 걔들은 굉장히 고심했다는 거야. 이게 왜 안 되는 것인가? 문제 알겠지? 굉장히 원시적이지. 근데 그게 최근에 발견이 된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미신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 결국에는 얘들이 이런 비행기를 만들어. 지네들이 지프로 만들어. 그렇게 진짜 날 줄을 안 거야 이게. 얘들이 봐. 총 들고 행진하지. 그리고 얘는 군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 왜? 군복은 까맣잖아. 근데 얘들은 옷 벗으면 군복이거든. 까마니까. 그냥 벗고 그다음에 까맣게 한 뒤에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의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매년 이런 걸 한다는 말이지. 이런 일마다 이걸 하고 있고 결국에는 얘들이 그 유명한 비행기를 신호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나오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밝혀지면서 이것도 일종의 좀 종교적인 한 행위가 아니었을까 하면서 카오컬트 이게 생겼다는 거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미신 행동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말해. 실패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믿어보자는 거지. 혹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죽었을 때 너희들이 그냥 딱 눈 감고 아무것도 없다. 이럴 것이냐? 아니면 죽었을 때 뭔가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가지고 너를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는 그러한 천사가 나타난다. 그랬을 때 문제는 보험이란 말이지. 종교는 일장이 보험으로 두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다른 종교는 놔두라고. 뭐 뱀을 믿고 아니면 그런 건 전부 다 이제 뭐 사탄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거거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그 불교와 유교는 종교가 아니야.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든. 왜냐면은 부처님도 뭘 했고 진리를 찾아 나갔었고 공자도 뭐 진리를 찾아 나갔었고 테스 형도 진리를 찾아 나갔었다고 힌두교도 막 다 진리를 찾아 나가선 거야 전부 다 조라스터까지. 하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온전한 전 세계에 남아있는 종교 중에서 온전히 신이 있다는 그런 종교는 일단 기독교밖에 없어. 내가 기독교라서 그런 말 절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슬람교도 종교야. 이슬람교도 따지고 보면은 그게 야훼에서 비롯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진리를 찾았는데 나섰는데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종교가 진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과학이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졌겠냐? 뭐 지적 설계자가 있지 않겠냐? 직접 설계론? 그렇다면은 보험을 들어놓자는 거지. 한 믿어 놓자는 거지. 괜히 뭐 난 손해 안 되잖아. 주일날 그냥 아침에 교회 갔다 오고 손해 안 되잖아. 응? 실패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미신은 맞는 것만 기억한다. 이거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못 쳐도 그냥 뭐 그런 것이다. 뭐 잘 되면은 그냥 맞았다 이런 식으로 믿어보자는 말이지. 그러다가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렇게 믿어보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우상화하라. 우상이라는 게 그냥 우상이 아니고 우상처럼 믿어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건 아포페니아, 파이돌레, 이돌리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지금도 종교랑 연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남아있는 건데 지금도 남미에서는 아침마다 빵을 구울 때 빵 들어갔다 나왔을 때 탄 자국이 이렇게 돼서 예수님처럼 보였다. 그럼 그날은 뭐 한다? 진짜 좋은 거다. 이게는 종교가 토속신앙화된 거지. 이 가톨릭이 정상 가톨릭이 아닌 거야 이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잖아. 근데 지금도 걔들이 그런 식으로 믿고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야. 성경책 아침에 딱 펴가지고
성형책을 있어. 근데 한번 펼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펼쳐가지고 딱 처음부터 떠오르는 그러한 구절, 그 구절을 내 하루에 일과로 삼는다. 그랬다가 어떤 사람이 폈더니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럼 저주 받는 거고 이거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돼, 종교란 거를. 요까지만 할게. 칼융의 동시성. 그 칼융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프로이드와 칼융이, 프로이드가 스승이고 칼융이 제자였거든. 칼융이 프로이드와 대척점을 두게 된 것은 사실 이것 때문 아니야. 대척점을 주게 된 것이 둘 다 무의식.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최초로 역사상에 언급했잖아. 근데 프로이드는 개인의 무의식을 말한 거야. 근데 칼융은 집단의 무의식을 말한 거야. 왜 집단이 최면에 걸리는가? 왜 집단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왜 한국 문화에는 이런 게 있는가? 왜 한국 문화는 호랑이인가? 왜 6시쯤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공허에 빠지는가? 왜 그 순간이 왜 두려움에 빠지는가? 개와 늑대의 시간.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밝혀냈던 게 이게 칼융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개인 무의식, 얘는 집단 무의식인데 집단 무의식에 있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지. 사소한 동시성. 우연히 이에 가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서로 연관성이 없는 현상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그리고 연관성이 없이 무작위로 발생한 일에도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꾸 이렇게 막 연결을 시킨다는 그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다. 이게 어렵다. 아포페니아. 이런 식으로 뭔가를 창조해 나가잖아. 맞지? 이런 것들과 창조성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밤하늘에 지금 7개 별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게 뭐가 되냐? 북두칠성.